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 예측합니다. 이거 나온다. 라고. 우리 시험 문제 1번 문제. 거의 확정입니다. 거의 확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 있는 데이비드 이스턴이요. 훌륭한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이스턴은 이런 식으로 정치가 결정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형태는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무엇을 통해서 정부를 만들어냅니까? 5월 9일 날 가셔야 돼요. 네, 그렇죠. 쉬는 날을 이미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지? 현실의 가장 밝은 판인데? 우리 판이. 자, 국민인데요. 국민들이 무엇을 통해서 정부를 만들어낸다?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뽑아주는 거죠. 뽑아주면 정부가 구성이 된다. 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정부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된 것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조리직 시험에 사회시험 칩니다라고 국가가 결정을 했으니 우리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영향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렇죠? 나오겠죠. 왜 이딴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녹화되는 수업이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나오겠죠. 그래서 반응이 나오게 되면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긍정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부정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지? 그럼 이제 이런 반응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냥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때는 바꿔주는 게 맞을까요? 바꿔주는 게 맞죠. 그럼 이제 바꾸라는 이야기가 국민들에게서 누구한테로 들어가게 될까요? 정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의견이 어떻게 된다? 의견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걸 다시 받아가지고 또 바꿔가지고 다시 뭐죠? 실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영향이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면 이걸 뭐 하면 된다? 계속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 돌아가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 양반은 우리나라 양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양반이 우리나라 말로 한 건 아닐 테니까 저 양반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되나요? 바꿔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실행은 정부가 뭔가를 해가지고 정부가 만들어낸 어떠한 정책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부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건가요?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산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온다, 아웃풋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산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과정이다. 산출 과정이다. 됐죠? 그럼 정부가 산출을 시키면 산출된 것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영향을 받았으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한 뭘 보여야 돼?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드백. 그러니까 이스턴은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일본 놈들이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환류라고 해석을 했어요. 한류 아닙니다. 한류 아니고 환류입니다. 환류. 왜? 피드백 환류. 그러니까 이게 뭐 되는 과정이다.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환류 과정이 생기면 이걸 다시 얘들이 뭐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죠.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정부 쪽으로 뭐 해주는 거죠?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투입해준다고 해야 됩니다. 인풋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입하면 정부가 결정해서 실행을 하고 산출을 하고 산출하면 뭐가 생긴다? 피드백, 반응, 환류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뭐 되고? 투입되고 뺑뺑이를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혹시 영어로 정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부? 거버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버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거버먼트가 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거버먼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되셨나요? 요거 둘 다 통치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통치를 한다는 뜻이 있는데 옛날의 개념은 한 번 딱 실행하면 계속 그대로 갔잖아요. 국민들이 안 좋다 바꿔달라 그래도 바꾸는데 귀찮으니까 안 돼요. 또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바꿔줬는데 요즘 안 바꿔주면 안 됩니다. 국민이 바꿔달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지금의 정부 시스템은 거버먼트가 맞나요? 거버넌스가 맞나요? 거버넌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국민의 참여가 많은 쪽은 어느 쪽이죠?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고등학생들 사회가요. 고등학생들 사회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적용이 될 거야라고 하는 발표가 난 다음에 문제를 이 정도 난이도로 이 정도 수준으로 내겠다라고 정부에서 예시 문제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 예시 문제 만든 것의 1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 1번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살짝 빠져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그냥 갖다 버리기는 되게 아까울 겁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여기. 됐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뭔가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 희소 가치를 나눌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리직에 합격해서 그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거는 뭘로 결정하겠다? 시험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시험에 뭘 넣겠다? 사회를 넣겠다. 결정이 됐지요. 그럼 그 결정이 된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합격하시는 분 합격하는 거고 못하는 분 못하는 거니까 사회적 희소 가치가 나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저 말이 뭐다?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정리되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도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좋은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있을까요? 별로 안 좋은 분 계시겠죠. 그렇죠. 나 사회 너무 어려워. 난 사회 쉬워.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보통 여기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이익을 얻은 사람인가요? 손해를 본 사람인가요? 그렇죠. 이익을 얻은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손해를 본 사람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가 뭔가를 결정하면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다? 손해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런 이익의 관계와 손해의 관계를 줄여가지고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손익관계. 네, 그거 보통 손익관계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고요. 그럼 경제할 때 써야 되는 거고 법과 정시할 때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법과 정시에서는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관계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이해관계라고 불러요. 되셨죠?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갖다 붙여도 말이 되네요. 이해관계도 되고 손익관계도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정치는 뭔가 하나 딱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생겨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싫어하는 사람 생기죠. 그래서 정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정치 현상을 딱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양면성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실행이 되고 결정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것은 누구나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따라도 되는 건가요? 누구나 따라야 되죠. 나는 사회시험 안 치고 조리직 할 거야.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 권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1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정치의 의미라고 해서 일상적인 의미,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됐죠? 근데 일상적인 의미는 이제 뭐라고 적혀있어요? 좁은 의미라고 적혀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에 정치라고 생각하면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독서실이 먼저 떠오릅니까? 국가일이 먼저 떠오릅니까? 국가일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정치의 본질은 뭐다? 원래는 뭘 뜻하는 거야? 요걸 뜻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상적인 의미가 좋은 의미 거기에 표시 딱 해놓으시고요.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국가와 관련된 일을 표시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정치 권력의 획득과 행사 거기에 표시 딱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 의미는 넓은 의미의 정치를 뜻한다. 두 번째 것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시면 부, 권력, 명예 등의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안다.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데이비드 이스턴이 한 이야기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이제 정치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되어 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줄만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정치를 보는 관점에는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이 있다 표시 딱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국가 현상설하고 집단 현상설 구분 안 되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가로 2번에 정치의 성격이라고 보이세요? 정치의 성격 보면 양면성 설명드렸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니까 권력성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민주정치 본질은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페이지 바로 넘겨가지고 13페이지로 가세요. 13페이지로 넘어가면 정치의 다의적 기능, 정치의 규범적 기능 요거는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한번 읽어보실 분들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정치 체계론이라고 나와 있지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아주 기분 좋게 이 파트를 다 넘기면 되는데 이거 다 빠졌거든요. 전부 다 빠졌는데 이걸 모르면 뒤에 설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건 이제 보세요. 제가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시켜 나가는 거는 주제를 드려요. 우리가 보는 건 지금 민주정치의 의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뭔지 봤으니까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민주입니다.